당신의 삶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만지면 아프고 기억할 때마다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상처 말입니다. 언젠가 그 상처가 당신을 지금껏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칼 융이 말했듯이 치유는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된다. 오늘은 가장 깊은 고통이 어떻게 당신의 가장 큰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자신의 상처 속에 숨겨진 힘을 볼 수 있나요? 인간 정신에서 가장 놀라운 진실 중 하나는 가장 큰 상처를 입은 부분이 가장 강력한 스승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수백 건의 사례 연구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경험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의 상처를 몸, 행동, 관계 등 모든 곳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성장을 시작하는 내면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단순히 과거에 숨겼거나 마주하기를 피했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을 저장하는 어두운 저장소가 아닙니다. 변화의 씨앗을 담고 있는 공간, 상처가 상징적인 언어로 말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때 종종 이 고통이 억압되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억압된 각각의 감정은 그림자와 합쳐지고 그 그림자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무의식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성장해야 할 영역입니다. 따라서 고통은 단순한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요구가 됩니다. 어린 시절에 거부당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 타인의 인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과장할 수도 있고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야망은 미래의 필수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의 가장 심오한 메커니즘인 반복 강박이 작용하여 사람은 무의식 속 해결되지 않은 상처에 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는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상처를 의식적으로 볼 때 변화의 문이 동시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상처에 숨겨진 심리를 이해하는 첫 단계는 고통 자체를 적이 아니라 신호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경계, 감정, 행동은 고통 속 어디에 단절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화를 듣지 못하면 고통은 커지고 감정적 부담은 커지며 사람은 점차 자신의 정체성의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멈추고 감히 고통의 근원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전에는 위협으로 여겼던 상처가 사실은 더 깊은 자각으로 나아가도록 부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융의 한 내담자처럼 수년간 무가치감으로 고통받아온 사람은 그 감정에 직면하는 순간 그 감정의 기저에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해하게 됩니다. 싹 트는 것은 힘입니다. 이 힘은 더 깊은 직관, 더 강한 공감, 그리고 더 진실된 내면의 존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딱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가장 큰 곳은 사람이 자신을 알기를 가장 피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을 더 많이 피할수록 상처는 더 커지고 고통을 더 많이 바라볼수록 내면의 통합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융이 말했듯이 억눌린 것은 더 강해진다. 따라서 고통은 단순한 트라우마의 잔여물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단서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마치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숙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삶의 복잡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곳에는 가장 깊은 직관, 가장 부끄러운 곳, 지혜에 대한 가장 큰 잠재력, 그리고 가장 큰 상처,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자각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에 숨겨진 심리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사람의 영적 진화에서 가장 어두운 방은 또한 가장 귀중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융의 개성화에 대한 가르침의 근간입니다. 빛에 도달하려면 먼저 자신의 어둠 속으로 기꺼이 내려가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곳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사람의 발전, 정체성, 명확화, 그리고 영적 통합의 시작점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의 내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턱은 고통이 그림자와 합쳐지는 첫 순간입니다.
고통을 의식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고통은 단순히 기억 속의 단절이 아니라 정체성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사람이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마주하기를 피하며 가능하다면 존재하지 않았던 척하고 싶어하는 모든 심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이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림자는 종종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행동들 사이에 교묘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해마다 같은 반응에 갇혀 있다면 여기에는 의식적인 결정이 작용하지 않고 그림자에 의해 주도되는 자동적인 순환이 존재합니다. 이 순환은 사람이 상처를 억누를수록 더욱 강해지는 심리적 소용돌이처럼 작용합니다. 상처에서 도망칠수록 그림자는 더 커지고 더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잿빛 안개처럼 마음을 뒤덮는 이 상태는 점차 진정한 자아와의 접촉을 약화시키고 판단력을 약화시키며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그림자에 얽힌 고통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림자가 무의식 상태로 남아있는 한 그것은 사람을 내부적으로 고립시키고 외부 세계에서 반복적이고 파괴적인 패턴으로 이끕니다. 고통의 위험성은 감정의 강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기 기만에도 있습니다. 그림자에 들이운 고통은 가면을 쓰고 자신을 감추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림자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 환자의 사례처럼 어린 시절 무가치하다고 느끼도록 길러진 어른은 완벽해야만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년간 살아가며 이를 욕망이 아닌 성격적 특성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주의는 그림자 속에 갇힌 상처를 가리는 현대식 가면일 뿐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자기 실현적 고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지 못하면 같은 상처를 촉발하는 상황들을 삶 속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운명이 아니라 무의식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시 표면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고통의 신호여야 할 것이 삶의 방식이 되고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림자는 마치 심리적 블랙홀과 같아 외부에서는 감지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고 인식을 왜곡하며 현실을 좁게 만듭니다. 그림자에 들이운 고통 때문에 사람은 화를 내고 취약해지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복을 자신의 것으로 해석할 때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고통이 아닌 자신을 탓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융의 임상 관찰에서 가장 흔한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면 스스로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고통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드는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모순은 그림자의 존재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그림자는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계, 소통,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내면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면 타인에게서 그 상처를 보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외부로 투사하여 타인을 비난하고 타인을 위험인물로 여기고 타인을 이상화합니다. 그리하여 그림자는 커지고 관계는 복잡해지며 고통은 사회적 패턴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의 가장 위험한 측면이 드러납니다. 내면의 갈등을 겪을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결합된 고통은 의식을 좁히고 직관을 둔화시키며 진정한 자아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따라서 융은 그림자가 의식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 그림자 속으로 던져진 고통에 보이지 않는 관리입니다. 이 장의 목적은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고통은 변화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을 뿐입니다.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지 않으면 빛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림자의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 번째이자 가장 어렵지만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융의 인간 심리학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관찰 중 하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강점은 종종 가장 초기의 고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한계점은 찾아오고 종종 자신도 모르게 그 순간을 수년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순간은 어린 시절 들었던 말이 남긴 깊은 상처, 젊은 시절 겪었던 거부, 또는 성인이 되어 경험한 상실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이 한계점을 오랫동안 고통, 결핍 또는 약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융에 따르면 이 한계점은 또한 개인의 내면적 잠재력의 목소리를 나타냅니다. 고통 속에 숨겨진 재능은 그 한계점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아이가 끊임없이 비판을 받으면 비판을 피하려는 민감성이 높아져 환경 신호를 즉시 읽는 법을 배우게 되고 훗날 놀라운 관찰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소외된 아이는 어른이 되어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는 데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소외로 인해 형성된 침묵 속에서 타인의 의도, 표현, 그리고 에너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위축되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직관력이 더욱 발달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위험을 감지해야 했던 경험 덕분에 무의식 속의 레이더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례는 고통 속의 재능이 어떻게 꽃피우는지 보여줍니다. 융이 상처받은 치유자 원형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알게 되면서 타인의 상처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관찰이 아니라 진화적 메커니즘입니다. 사람은 고통의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기술은 자신의 성격에 새겨져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그림자와 통합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끊임없이 경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러한 단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는 깊은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융이 분석한 많은 사례에서 고통 속에 담긴 힘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환자는 수년간 품어왔던 불안감이 사실은 과민함이 아니라 우월한 자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자신이 경험한 거부의 기저에 깔린 공감이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특별한 지점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절의 순간 속에서 재능을 발견하려면 먼저 고통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고통은 마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생님과 같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가리키고 인도하고 부릅니다. 어떤 상황이 자신을 자극하는지, 어떤 관계가 자신을 끌어당기는지, 어떤 말이 자신을 상처 입히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재능으로 향하는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재능은 때로는 창의성으로, 때로는 직관으로, 때로는 공감으로, 때로는 리더십으로, 때로는 뛰어난 회복력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무의식이 그 영역에서 재건을 시도하기 때문에 무너진 곳에서 가장 잘 성장합니다. 감정이 가장 강렬한 곳에서 잠재력 또한 마찬가지로 강렬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한계점에 매우 가까운 곳에서 힘의 원천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아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진정한 자아가 처음으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단절의 순간은 아프기 때문에 고통은 의식이 보통 무시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깊은 단절은 사람의 가장 깊은 재능을 드러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제대로 질문하면 고통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변화의 주요 원동력이 됩니다. 융이 말했듯이 사람은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이러한 학습은 의식적인 차원뿐 아니라 정신 전체에 걸쳐 일어납니다. 따라서 단절의 순간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닌 잠재적인 힘은 고통의 핵심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힘에 접근하려면 단절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그림자에 굴복하는 것이고 고통에 다가가는 사람은 내면의 잠재력의 문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절의 순간 속 재능을 보려면 용기와 자각이 모두 필요하지만 일단 보게 되면 더 이상 옛 자아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융의 심리학적 이해에 따르면 상처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과의 의식적인 관계입니다. 의식적 통합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깊숙이 숨겨진 파편들을 재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내적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입니다. 보고, 명명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고통의 뿌리를 파헤치고 이 뿌리가 삶의 모든 행동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인식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식적 통합의 첫 단계는 보는 것입니다. 상처를 인식하고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고통 속의 메시지를 기꺼이 들으려는 것입니다. 고통에 직면하는 순간 오랫동안 피하고 억압하고 잊고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표면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취약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융에게 취약함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억압된 내용이 의식세계로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을 통제하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명명하기는 상처와 관련된 진정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처받은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혼자입니다. 융이 임상 연구에서 꾸준히 강조했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에 올바르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그림자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된 감정은 더 이상 무의식의 어둠 속에 숨겨진 내용이 아니라 의식이 처리할 수 있는 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욱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 특정 단어가 자신을 자극하는가? 왜 특정 관계에서 같은 악순환에 빠지는가? 왜 특정 행동이 의무처럼 느껴지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름을 붙임으로써 열린 공간에서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통합은 융의 개성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통합은 상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성숙한 인격의 일부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고통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고통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고통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소외되었던 사람은 이러한 배제가 키워준 민감성 덕분에 뛰어난 사회적 직관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그 사람은 이러한 민감성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가르침을 자신의 정체성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통합은 감정만을 통해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 행동, 관계 패턴, 심지어 신체가 지닌 기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처가 삶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깨달으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동적인 반응에서 의식적인 선택으로 전환합니다. 더 이상 같은 유형의 관계를 선택하지 않고 같은 사람에게 애착을 갖지 않으며 같은 자극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그림자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고 의식이 확장되고 직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그 사람은 자신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순환이 실제로는 무의식적인 조작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심리적 해방의 첫 번째 진정한 신호입니다. 의식적인 통합은 단순한 내적 치유가 아닙니다. 외부 세계와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가리는 가면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면 아래 짓눌렸던 자아가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더욱 진실해지고 소통은 더욱 개방적이며 유대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서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점은 인간 정신에서 가장 강력한 단절의 순간입니다.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를 짊어지는 법을 배우지 않고 그림자와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의식적 통합은 또한 직관을 강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기 때문에 타인의 상처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지능, 공감,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심화시킵니다. 다시 말해, 통합은 단순한 내면의 평화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입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의 어둠과 화해한 사람은 타인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고통은 어둠 속으로 떨어질 때 나타나지만 가장 강력한 형태는 의식적 통합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메커니즘은 자신을 재건하고 과거와 화해하는 동시에 미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의 포로가 아니라 고통의 주인이 됩니다. 상처를 변화시키는 것은 고통의 강도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융의 내적 메커니즘은 정신의 가장 어두운 영역까지도 빛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다리와 같습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큰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자신이 조용히 품고 있는 상처를 인식하는 순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는 정체성의 어두운 복도에서 길을 잃은 나침반과 같으며 이 나침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동시에 자신이 누구인지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특정 시기에 왜 특정 단어들이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지, 왜 특정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왜 특정 관계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겪는 것처럼 보이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상처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정체성의 내면적 지도가 됩니다. 이 지도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그것이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처는 외침이 아니라 작은 신호로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들의 상처는 그들에게 적응해야 할 흔적을 남겼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끊임없이 경계한다면 과거에 경험했던 불안감은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성격적 특성으로 오해하지만 융이 오랜 임상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성격으로 오해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 상처가 가르쳐준 생존 전략입니다. 따라서 상처는 단순히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내담자의 사례에서 수년간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던 한 여성은 치료를 통해 이러한 무가치감이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감지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토대를 형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상처는 고통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격에서 가장 강력한 측면을 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내담자는 평생 소외감을 느끼며 군중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같은 내담자는 이러한 소외감으로 인해 발달된 조용한 관찰력이 사회적 상황에서 놀라운 직관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융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곳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다. 상처는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외부 세계의 군중으로부터 분리하고 내면에 숨겨진 핵심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이 핵심에 접근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자아에게 약점으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자기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자아는 상처를 거부하는 반면 자아는 상처를 자신의 온전함으로 통합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상처는 정체성 갈등을 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는 동시에 상처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에 자신을 노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간과하면 내면의 고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침묵의 문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상처와 마주할 준비가 되면 내면의 문이 열리고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더 이상 상처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정체성의 깊이를 변화시키는 내면의 깨달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보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당신은 진정 누구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과거에 끊임없이 침묵을 지켜온 사람은 오늘날 그 침묵 속에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을 느껴왔다면 오늘은 강력한 직관의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왔다면 오늘은 타인에 대한 연민을 자연스러운 내면의 충동으로 느낍니다. 다시 말해 상처는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융은 상처를 정체성의 깊은 뿌리로 봅니다. 이러한 뿌리를 파고들기 시작하면 삶의 선택은 무의식적인 동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유를 알기 때문에 같은 관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반응을 일으킨 상처를 이해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이러한 인식을 통해 재형성됩니다. 상처는 더 이상 숨겨진 부분이 아니라 성숙의 토대를 형성하는 스승이 됩니다. 상처가 무엇을 말하는지 듣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의 상처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문턱은 바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일 때 힘은 더 이상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무언가가 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의미는 변합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지만 변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은 자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자신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융의 모든 저작을 살펴볼 때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심오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는 한 그는 자신의 진실에서도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다가가는 순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의 가장 진실된 층위와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힘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외적인 성공, 사회적 인정 또는 이상적인 자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고통은 영혼의 균열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처로 돌아가 솔직하게 마주하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품어온 균열이 자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의 중심을 파고드는 것은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없기에 그곳은 가장 두렵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공간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어둠에 맞서지 않는 자는 빛을 찾을 수 없다. 고통에 맞설 때 자아는 고통 앞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 발버둥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취약성의 순간에야 비로소 자아의 진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왜 특정한 순환이 반복되는지, 어떤 감정이 실제로 그림자와 합쳐져 어떤 행동을 좌우하는지 깨닫습니다. 바로 이 자각의 순간이 고통에 변화하는 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부정하는 의식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식 수준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식 수준은 내면의 통합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고통의 근원을 깨닫게 되면서 고통에 대한 집착을 잃습니다. 고통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고통은 재정이 됩니다.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인도자가 됩니다. 상처에서 비롯된 능력, 즉 직관, 공감, 깊이, 회복 탄력성은 약점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 잠재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명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처만큼 지혜롭다가 그토록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상처 속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순간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아니라 과거의 스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중심에 도달하는 것은 사람을 더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회복력 있게 만듭니다. 이제 그들은 삶의 충격을 이해하고 반복되는 악순환의 뿌리를 보고 자신의 행동에 숨겨진 동기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같은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 고통의 역동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같은 자극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반응을 촉발하는 상처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영적 성숙의 첫 징후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방어적으로 세상에 접근하지 않고 자각하며 접근합니다. 융이 개성화 과정에서 강조했던 진정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결함이 아닌 온전함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정체성의 균열은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를 얻습니다.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단점의 수용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중심에 숨겨진 힘은 사람을 더 진실하고 진실하며 더 깊은 자아로 이끕니다. 상처는 사람을 과거에 묶는 사슬이 아니라 미래로 이끄는 다리입니다. 따라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힘의 근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융이 가르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신의 어둠과 화해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빛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언가가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고통이 실제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고통 속에는 성장으로의 부름,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조용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고통에 기대면 힘은 그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고통에서 도망치면 힘은 물러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부적인 목표가 아니라 내면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자아의 한 층입니다. 그 층에 도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고통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고통의 중심에 있으며 당신이 그 힘에 닿는 순간 당신의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후원하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